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에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개념 영상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심석이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양미 300석을 획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방에 널려있는 아이템으로 보석을 획득하세요. 아버지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 힌트를 기억하면 보석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위에 보석이 있다! 질량 아이템과 속력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 보석을 획득해야 하는데 먼저 4kg과 7m/s의 아이템으로 해볼까?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98줄. 이때 위치 에너지는 0.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합한 98줄. 그럼 던져볼까?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98줄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이때 높이는 2.5m. 너무 낮잖아. 1kg과 28m/s의 아이템으로 해보자.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는 392줄. 역시 이때 위치 에너지는 0.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392줄. 야!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392줄이 되고, 이때 높이는 40m. 와! 성공이다! 조금만 더 모으면 공양미 300석을 살 수 있겠어! (28m/s의) 속력으로 아이템을 떨어뜨려야 상자를 깨고 보석을 획득할 수 있어요. 28m/s의 속력이란 말이지. 내가 가진 질량 아이템은 2kg이고, 그럼 높이를 2.5m로 해서 아이템을 떨어뜨려 볼까? 여기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2.5니까 49줄. 떨어뜨리기 전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 역학적 에너지는 49줄. 그럼 이제 떨어뜨리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까 바닥에 닿으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이때 속력은 7m/s. 아직 어림도 없네. 이걸 내려서 높이를 조절해볼까? 자, 이번에는 40m에서 떨어뜨려보자. 여기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784줄. 이때 운동 에너지는 0.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784줄. 이제 떨어뜨리면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784줄이니까 이때 속력은 28m/s. 와, 성공이다! 조금만 더 모으면 공양미 300석 문제 없겠는데? 자,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전송! 아빠!
소라, 아빠, 나왔어. 보인다. 보여. 야호! 자,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통해서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면 여러분들은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보존되는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201페이지고요. 자, 학생이 쇠구슬을 이용해가지고, 자, O라고 써있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 처음 시작점과, 자, 어느 위치여도 상관은 없지만,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여기에다가 A라는 지점을 정하고, 자, 속력 측정기를 붙여서 떨어질 때 속력을 측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떨어지기 직전에 B 지점을 정해서, 자, 가장 속력이 빨라질 때 그 마지막 지점에도 속력 측정기를 측정해서, 자,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O점의 높이, A점의 높이, 그 다음 B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B점은 높이가 0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속력이 측정이 가능해지면 운동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O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계산해서 이것이 전부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A점에서는 자, B점에서 A점까지의 높이를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점에서 측정한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둘을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고요. B점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만 다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운동 에너지만 계산해서 O점, A점,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이때 A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간이 아니고 어느 지점이든 우리가 위치를 정해놓고 알 수 있는 지점이면 B하고 O 사이 어느 지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영상 보고 정리해 볼게요.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플라스틱 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종이컵에 모래를 넣어 관 아래에 놓은 다음 관의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B점의 높이를 기준면으로 하여 관의 위쪽 끝 O점과 A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속력 측정기를 켜고 O점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려 쇠구슬이 A점과 B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측정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는 계속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나중에 낙하 후에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데요. 자, 이렇게 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값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값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 둘을 합친 값은 이것이 완전히 운동 에너지로 변한 이후에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항상 그 더한 값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단 이때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은 중력만 작용하고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공기의 저항도 존재하고 지면과의 마찰도 존재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정확하게는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고 중력만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존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과서 2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부터 함께 살펴보고 공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우리가 위로 던져 올릴 경우에는 출발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겠죠.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이것이 위치 에너지로 증가해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지점에서건 이것을 더한, 이 둘을 더한 값은 역학적 에너지로 네모나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네모라고 하는 값은 변화 안 하고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반대로 자유낙하할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보존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정지해 있던 높은 곳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낙하하게 되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자, 이렇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질 텐데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기준면에 닿기 직전에는 이것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양이 같을 거고요. 이 둘을 더한 값은 일정하게 보존될 것이다. 단, 이때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한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9.8 mh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가지는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은 어느 지점에서건 일정하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자, 학습지 2페이지 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학습지 2페이지 펴주세요. 자, 2페이지 함께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나와 있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운동할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경우 이 물체가 처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서로 간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도 이 둘을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그래서 자, 위치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직각인 삼각형, 운동 에너지를 아래쪽으로 볼록한 직각인 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둘을 더한 네모칸에 해당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일 거예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가진 역학적 에너지나 이게 전환된 후에 나중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나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아까 그림에서도 살펴봤지만 위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존되느냐. 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이것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증가 쓰세요. 증가한다.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기준면. 처음에 물체를 던져 올리기 직전의 기준면에서의 처음 운동 에너지와 자,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이 물체가 완전하게 위치 에너지로 100% 다 전환되었을 때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리고 중간중간 각 이동하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도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나 나중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값이 같겠죠. 그죠? 자,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체의 운동을 자, 위로 던져 올린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유낙하 시켰을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보존되느냐. 자, 물체가 자유낙하하게 되면 처음에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내려가면서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텐데요. 감소하는 만큼 속력이 증가하면서 이것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이 물체가 바닥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 순간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각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처음 위치 에너지나 맨 나중에 운동 에너지나 값이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낙하할 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문제 함께 봅시다. 자, 1번부터 함께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이것이라고 부르죠. 방금 배운 거.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을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보존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물체를 연직 위로,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방향인데요. 이걸 위로 던졌으니까 이제 낙하 반대 방향 위쪽으로 던져 올렸다는 겁니다. 자,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물체가 올라갈 때는 처음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고 손을 떠난 직후부터는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처음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자, 물체가 내려올 때에는 반대로 자, 처음에 높았던 위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자, 정지했던 물체가 아래로 자유낙하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물체가 내려올 때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지지만 이 둘을 합친 값인 역학적 에너지 값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존된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잠시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공을, 자,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놓고 기호로 표시해주면 어떤 거를 어느 공식에 넣어야 될지 좀 더 파악이 쉽거든요. 자, 질량 2kg. 그럼 이거 질량을 나타내는 알파벳인 M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공을 10m.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하면 H로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질량과 높이를 아는 공을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8 곱하기 M 곱하기 H. 질량과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자, 9.8 곱하기 식에다 넣어볼게요. 질량은 2kg. 자, 그 다음 높이는 10m.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8에다 2를 곱한 거니까 196. 단위는 줄.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공식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식도 함께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점에서 이 물체가 그림을 볼게요. A점에서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던 물체가 아래로 자유낙하하게 되면 위치는 점점 낮아지고 물체의 속력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면에 닿는 순간인 B 지점에서는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로 100% 다 전환이 될 겁니다. 떨어지기 직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은 지금 속력은 알 수 없지만 자,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바로 196줄이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자, 전환됐기 때문에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야기만 바꿔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럼 B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인가? B점은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이죠.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을 거예요. 지면 기준점의 위치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B점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가 다 이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B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 196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세 문제는 하나만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도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자,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질량 알고 있고.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에너지는 줄여서 그냥 대문자 2로 써볼게요. 자, 복습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속력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2입니다. 2 곱하기 V제곱 한 것이 아까 전에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자, 196줄의 에너지와 같으니까요. 자, 이 약분되고 V제곱이 196이에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96이 나온다. 자, 따라서 V는 14가 됩니다. 자, 단위도 붙여서 14m/s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놓고 2분의 1 mv제곱 공식에 집어넣어서 v제곱을 자, 다시 계산해주면 속력은 14m/s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양한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어서 7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을 이번엔 수직으로 던져 올렸다.
자, 에너지의 양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이 물체는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 A점에서는 무엇만 가질까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만 가질 거예요.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갖고, 운동 에너지도 가질 거예요. 자, 하지만, 자, C점에서는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A점에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자, 마찬가지 D점은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자, 운동 에너지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 E점에서는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될 거예요. 이게 만약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자, A점, B점, C점, D점, E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양이 모두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이 물체들이 갖는 총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 자,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 자,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다 동일한 값이죠. 그죠? 같은 값. 자, D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같은 값. 자, E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E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J이에요. 자,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자, E점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려면 운동 에너지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내부에서 에너지 값들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시시각각 전환될 수 있지만 이 둘을 합친 값은 처음과 끝이 계속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선생님들이 자가 발전기라고 하는 거, 손 발전기 키트를 나눠줬을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자, 매뉴얼 이용해서, 자,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에서 LED에 언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언제 불이 들어오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 키트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과제 커뮤니티에 올려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험 수업으로 만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